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적. 사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반대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10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1.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가볍게 다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다면 그 신뢰는 단번에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관계 전반에 걸쳐 깊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무심코 제3자에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종종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야기한 사람이 비밀을 알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자신과 무관한 주제라 해도 끝까지 지키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화가 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의 감정은 이성을 압도하며 평소에 하지 않을 말을 하거나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대화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먼저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떠나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상대방 때문인지 혹은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오해 때문인지를 돌아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화가 난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피하고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평가할 때.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가볍게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과하기 쉽습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조차도 상대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예뻐졌네라는 말은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외모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라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사생활에 대한 평가나 언급은 상대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삶을 변호하게 만들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가벼운 의견을 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졌든 간에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존중과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과거 성공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질투를 유발하거나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면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취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는 부담이나 상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하며 상대의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공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공감하거나 격려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당신의 성공을 알아보고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 속의 겸손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 먼저 그 순간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때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수를 이미 충분히 자책하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은 더 큰 부담이나 불편함을 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지적하는 방식에 따라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직접적인 언어로 지적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꼭 지적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며 부드럽고 긍정적인 어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처럼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면 상대가 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관계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는 스스로 극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때로 더 큰 배려와 존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 정확한 정보를 모를 때는 침묵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말하면 신뢰를 잃거나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투자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때 정확한 지식 없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는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상대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더 알아본 후 말하겠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대화를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7.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나 조언이 아니라 공감과 경청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같은 지적은 상대의 감정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혹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와 같은 공감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언이나 위로조차도 상대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의 감정에 집중하고 충분히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질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공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강요받는 느낌을 줄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의 공감과 경청이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8. 타인의 선택을 비판하고 싶을 때 타인의 선택을 비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알거나 더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친한 관계일수록 비판은 충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이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비판은 종종 상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그들의 결정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상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민했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입니다. 응원의 말은 그들이 선택한 길을 더 확신 있게 걸어갈 용기를 줍니다. 타인의 선택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조언자보다는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성장과 배움의 과정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비판하기 전에 그 선택이 이루어진 배경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택에 대한 지지가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9. 농담이 상대에게 불쾌하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을 때 농담은 분위기를 밝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농담은 관계를 해치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농담은 의도와 상관없이 불쾌감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 능력, 사생활 또는 개인적인 상황을 대상으로 한 농담은 상대를 웃게 하기보다는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담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말이라도 상대가 이를 비난이나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유머 감각과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는 농담이 상대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농담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농담이 의도치 않게 그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담을 하기 전 이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농담은 관계를 위한 도구여야지 상처나 불쾌함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농담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 상대가 조언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조언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도움을 가장한 간섭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민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조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조언은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공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요청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야? 처럼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10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배려가 되고 관계를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